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자산 버블이 생성되는 걸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블이 더 커지기를 바라면서 그 자산을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발짝 물러서서 구경을 하시겠습니까? 과거 조지 소로스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버블이 생기는 것을 보면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걸 사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전혀 비이성적이지 않다. 조지 소로스의 이런 생각은 그의 투자 철학 루스엑스비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지 소로스를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어준 그 투자 철학, 반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사례와 투자자로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반사성이 기존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시장의 폭등과 폭락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반사성 가설을 기반으로 자신의 헤지펀드 퀀텀 펀드를 1969년부터 1994년까지 펀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연수익률 35%를 성취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1969년에 1,000만 원을 퀀텀 펀드에 투자를 했다면 1994년에는 무려 약 181억 원의 수익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지 소로스의 반사성 이론은 투자 이론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현상을 자신의 철학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철학을 사랑했던 조지 소로스는 재학 중이던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자신의 철학 스승인 칼 파퍼의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반사성 이론을 생각해내었다고 합니다. 반사성 이론은 참여자들의 생각과 그들이 참여하는 상황 간에 상호작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로스가 관찰하기에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서 시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나아가서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시장에서는 투자자의 인식이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투자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피드백 루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반사성 이론은 투자자는 현실에 기반을 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합니다. 소로스는 시장 참여자들은 늘 불완전한 상태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투자자의 결정은 현실 또는 기초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이 현실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소로스는 헤지펀드를 운영하던 당시 투자 영역에서 지배적으로 인정을 받던 경제 이론이나 효율적인 시장 가설을 받아들인 것을 거부했습니다. 소로스는 금융시장은 항상 합리적이지 않으며 인간의 행동과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소로스는 투자자로서 자신은 경제학이나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잘 몰라서 자신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재는 다른가 봐요. 앞에 보이시는 차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체인 업체인 어메리칸 무비 티에터 체인 주식의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조지 소로스가 말하는 자산 시장의 반사성을 잘 보여주는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 및 인식 단계입니다. 자산의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정보 또는 자산 자체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AMC는 이 시기에 유행병 발병 이후 2020년에 영화관을 다시 열게 된다는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회사의 운영 자금이 소진되어 회사의 생존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해당 자산의 가치는 자신들의 주관적인 인식일 뿐 사실은 아닌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피드백 룹 단계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을 받아들인 투자자들은 해당 자산을 매수하기 시작하며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상승하는 가격은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이것은 잠재적인 이익의 신호로 해석되어 긍정적인 피드백 룹, 즉 더 많은 매수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과대평가 단계입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해당 자산의 가격은 본질적 가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단계입니다. 과대평가된 가격은 자산의 펀더멘탈로는 정당화되지 않아도 긍정적인 인식과 매수가 계속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AMC 투자자들은 주식을 더 사기 위해 라면을 먹는다면서 라면 인증 사진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네 번째는 과대평가 인식의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해당 자산이 펀더멘탈에 비해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대평가에 대한 인식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투자자들이 자산을 매도하기 시작하여 이는 더 많은 매도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 단계입니다. 더 많은 매도자들로 인해 만들어진 판매 압력은 더욱 강력한 부정적인 가격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해당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패닉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023년 12월 20일 기준 셀레스티아가 1번과 2번 단계의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레스티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셀레스티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영상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반사성에서 투자자로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키 테이크어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서 가격 자체가 시장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때문에 자산 가격과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 사이에 지속적이고 과도한 괴리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시장이 불안정적이고 예측이 힘든 이유는 인간은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힘들고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장의 반사성은 자산 시장이 늘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게 만든다. 이렇게 조지 소로스의 반사성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드린다면 인간은 시장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부정확한 판단을 내리며 이 부정확한 판단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은 늘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논리로만은 설명이 불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자산 시장의 반사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산을 구매하기 전에 그 자산이 구조적으로 버블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구매하고 나서는 자산이 아까 말씀드린 AMC 차트의 사이클 단계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계속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지 소로스의 반사성을 이용하여 홀로 미국 주식시장을 휘어잡은 트레이더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